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배열된 상태로. 그리고 캔들 주가 캔들도 전환선 위에 있어요. 음봉이 두 개 떨어지긴 했어요. 두 개 떨어지니까 후행 스팬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미룬 후행 스팬은 살짝 꼭지를 형성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뭐 조정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상승을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세 번 정도 상승했으면 어느 정도 고점이 칠 때도 됐다. 뭐 그런 또 반대적인 생각도 듭니다. 캔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니까 캔들이 5월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 밖으로 캔들이 나가긴 했어요. 이게 볼린저 밴드 밖으로 계속 진행될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소 급등한 건 사실이다. 이 정도입니다. 급등했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삼성중공업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지금 20주선 위에 5주선이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주선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주봉상 뭐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주봉상 5주선이 음봉으로 깨질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주봉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실제로 이게 지금 3파째거든요. 1파, 2파, 지금 3파인데 3회 1, 3회 2, 3회 3 정도 돼요. 근데 3회 3 정도 되는데 3회 3이 거의 완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생각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일봉을 봐야 됩니다. 일봉상 지금 뭔가 이상 신호가 생겼는지 봐야죠. 삼성중공업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니까 파란색이 61선인데 61선 위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죠. 61선을 한번 이탈한 다음에 상승했어요. 다음번에 3파 조정도 61선까지 나올 거라는 걸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지금 보면 상승 마디가 좀 길긴 해요. 이렇게 세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세볼 수는 있는데 지난번과 비슷하게 뭐 될 수 있죠. 지난번과 비슷하게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일선도 안 깨졌잖아요. 음봉으로 5일선이 깨진 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5일선 음봉 나왔지만 이걸 가지고 뭐 이익 실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음봉으로 5일선을 깨면 그때 좀 이익 실현하고 실제로 이거는 지금 11선도 터치를 안 했거든요. 11선을 몇 번 터치해서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5일선에서 다 뭐 이익 실현할 게 아니고 5일선 깨면 조금 11선 깨면 조금 그 다음에 21선 깨면 조금 해서 뭐 중기로 얼마를 들고 갈지 모르지만 그렇죠. 보통 이게 절반을 들고 간다고 치면 절반을 세 번 나눠서 이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LRS가 상당히 높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네요. R스퀘어드도 상당히 오래 버티면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네요. 와, 그러면 이게 사실 상승마디가 되게 길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 받을 때는 언제든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RSI도 데드크로스 났다. MACD 오실레이터도 살짝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5일선이 깨질 때부터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아직은 뭐 근데 지금 보면 R스퀘어드가 한 달 동안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올랐다고 해서 팔 건 아니에요. 근데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조금 조정이 임박했다 생각은 드네요. 스토캐스틱이 지난번에는 과열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열권으로 거의 못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5일선이 깨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지금 외국인이 오히려 약간 팔았어요. 이제는 외국인이 더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안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외국인이 근데 많이 사서 물려 있기 때문에
중기 보유하는 데는 뭐 안전판이죠. 걱정할 게 없겠다. 세력과 같이 가는 한 안전하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대응은 뭐 없잖아요. 대응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답니다. 5일선, 11선, 21선. 깨질 때 중기 보유하기 싫은 양, 그 양만큼 덜어냈다가 다시 한번 이제 5일선을 회복하거나 조정이 다 마치면 이렇게 되면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런 게 싫다. 뭐 그러면 버텨보는 건데 일단 눈에 띄는 지지선은 1,300원입니다. 1,300원이 안 깨지는 한 보유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유를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좀 이익 실현하고 1,300원 금방부터 오면 재매수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대응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른 종목은 이익 실현이 우선이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계속 홀딩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 하면 사실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지선은 1,300원 정도로 보고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적어도 이 종목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니까 네, 이 정도로 삼성중공업 마치고 두산에너빌리티 봐야 되겠네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재료가 터진 관계로 좀 안 좋게 됐죠. 두산에너빌리티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구름대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도 뭐 정별되어 있었지만 급격하게 지금 재료가 노출되면서 음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노출됐을 때 같이 때려야 되고 그리고 좀 사실 지지라인 이탈했을 때 손절도 좀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기준선하고 전환선도 역전됐고 주가 캔들 자체가 벌써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지난번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가 없으니까 지난번처럼 급반등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테마주는 재료 소멸이 가장 무섭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5월선은 아직 살아있긴 해요. 5월선은 살아있지만 캔들의 음봉이 세긴 합니다. 5월선은 살아있지만 음봉이 세서 좀 어렵긴 해요. 거래도 많이 터졌고 음봉이. 주봉을 보면 조금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주선이 이미 이탈돼 있고 오주선이 아래로 휘었어요. 그리고 오주선이 10주선을 데드크로스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중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 단위로 나오게 될지 월 단위로 나오게 될지 몰라요. 두산에너빌티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니까 이미 61선 파란색이죠. 파란색을 5일선이 이탈했습니다. 61선을 이탈했고 저 지금 이미 결국은 뭐 하락인지는 좀 두고 봐야죠.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중요한 가격대는 여기 19,200원대가 중요한 가격대였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데 정도인데 17,600원 여기 정도인데 결국 121선 고동색이랑 좀 맞물려 있네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LRS 지표 한번 볼게요. LRS가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있고 R스퀘어드도 거의 맥시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세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위치도 반등할 때가 됐어요. 반등할 때가 됐다. RSI도 지금 과매도권에서 살짝 들어 올렸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도 자라는 게 줄었어. 음이 더 이상 안 자랐습니다. 그러면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태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파동 에너지는 다 죽긴 했네요. 다 데드크로스 상태고 과매도권인데 지금 뭐 골든크로스 만들었지만 뭐 과매도권이라 의미가 없어요. 이 파동 에너지가 워낙 죽어 있는데 반등은 나올 때가 됐는데 워낙 죽어서
진짜 세게 반등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이긴 해요.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때린 게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세력들이 사지도 않고 이제 뭔가 그 지배구조 그것도 상당히 꼬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끝나고 그러려면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세력들은 주식이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다른 주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내버려 두고 다른 주식 가지고 실컷 플레이 하다가 돌아오면 1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 개인들도 여러 종목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돈이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19,200원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사실 저는 비중을 줄였길 바라고 지금은 또 하나 지지라인 17,600원 근처에 왔어요. 121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지표도 그렇고 반등할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손절은 끝났고 이제는 반등을 좀 한번 기다려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7,6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다 생각은 듭니다. 이 정도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지, 지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또 진행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17,400원 되면 조금 더 비중을 줄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